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버터 스펀지 변리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리법을 먼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리법하고 다른 점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휘핑해서 두 개를 섞어주는, 최대한의 부피감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배합표가 시험장에서 수험자를 테스트하는 용이기 때문에 배합표가 녹록지 않아요. 특히 노른자의 수분량이 적어서 노른자의 설탕을 녹이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변리법이 소프트 롤케이크도 있는데, 가능하면 저는 버터 스펀지 변리법은 노른자를 기계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합표를 보면 밀가루가 100일 때 설탕이 60으로 AB가 있는데, 하나는 흰자용, 하나는 노른자용입니다. 흰자는 수분이 88%이기 때문에 설탕 녹이는데 수분이 충분한 반면, 계란 노른자는 양도 적고 또 계란 노른자 자체의 수분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이 적은 양의 수분으로 이 60%의 설탕을 녹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기계로 흰자를 올리고 손으로 노른자를 보통 믹싱하는데, 이 설탕이 녹지 않으면 나중에 완제품 윗면에 설탕 입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게 돼서 감점을 받을 수 있고 색깔도 노래지고 부피감도 줄어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흰자를 손으로 올리고 요거는 노른자를 올린 다음에, 나중에 소프트 롤케이크는 반대로 흰자를 기계로 하고 노른자를 손으로 하고 그렇게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가루 박력분 들어있고요. 버터 스펀지 공리법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가 1%지만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란의 기포 형성 능력뿐만이 아니라 화학적 팽창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팽창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버터 스펀지 공리법보다는 그래도 배합표가 좀 더 너그러운 배합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가 1% 정도 들어가고요. 또 바닐라 향이 0.5%가 있어서 요거는 같이 채를 쳐서 준비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터 스펀지니까 자, 버터 준비되어 있고요. 설탕, 노른자용, 흰자용 같은 양이니까 헷갈리지 않겠죠. 단 소금이 노른자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소금을 어느 한쪽에 넣어서 노른자용으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거할 때는 반드시 가루 재료는 2번 정도 채친다. 어떤 거? 묽은 거. 그래서 파이 반죽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만 쳐도 되지만, 묽은 반죽에 섞을 때 거품을 케이크 주로 되겠죠. 그러니까 파운드 케이크나 초코 머핀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쳐도 반죽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섞이기가 좋은데, 묽은 반죽할 때는 채를 2번 정도 쳐주는 게 안전하게 섞을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 소개가 이 정도 끝났고요.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 계란 주세요. 자, 계란을 지금 오늘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변리법이기 때문에 계란을 분리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또 흰자에 노른자가 깨져서 들어가면 머랭을 올렸을 때 머랭이 강하지 않은, 아주 견고한 머랭이 만들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중에 계란 분리하는 도구들도 있고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여의치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계란이 깨져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노른자가 흰자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숟가락을 이용한다거나 계란 껍질을 이용해서 노른자를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흰자가 강하게 머랭에 올라오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른자의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이 설탕을 넣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흰자의 일부를 노른자에 조금 섞어주는데, 감독관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확 풀어라고도 하고 아예 일부러 좀 분리할 때 넣으라고도 하는데, 그 감독관도 이 제품에 대해서 안다면 노른자의 일부에 흰자를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아마 느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의 흰자를 아예 노른자에 저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넣어서 그 설탕을 좀 녹이는데 용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넣고 설탕이 안 녹아서 입자가 남는 것보다는 약간의 흰자가 들어가서 녹이고, 요거는 이제 머랭에서 조금 부족한 만큼 더 머랭을 좀 단단하게 올려서 섞어준다면 아마 충분히 여기에 들어간 흰자만큼은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변리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랭을 올리는 거죠. 자, 머랭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3단위로 막 돌리는데 너무 강하게 올라오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마른 피크, 드라이 피크까지 올리면 머랭이 다른 반죽이랑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얀 게 계속 굴러다닙니다. 그러면 그 머랭이 다 섞이도록 섞다 보면 오버믹싱이 되는 거죠. 거품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머랭은 중간 피크의 머랭을 올리는데 중속 정도에서 올린다. 3단 믹서기면 2단에서 믹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리 돌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요, 오늘 제가 손으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손으로 휘핑할 경우에는 오버 믹싱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하는 거다 힘도 들어서 오버 믹싱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으로 흰자를 올릴 거기 때문에 오버 믹싱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노른자가 기계로 돌아갈 건데, 노른자가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팬은 버터스펀지 공리법 할 때 팬 종이 까는 건 준비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그걸로 대처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채치는 것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과는 항상 머릿속에 순서를 입력하셔야 돼요.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특히 변리법은 흰자로 들어가야 될 재료가 노른자로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아주 순식간에 시험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후르트 케이크 같은 경우 설탕을 한 방에 주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나눠서 넣어야 되는데 한쪽에 다 넣어버리면 A, B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갈 설탕이 없는 거죠. 당연히 붙을 수 없겠고요.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루를 채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가루랑 같이 채쳐야 되는 거는 바닐라 향. 바닐라 향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쪽에 몰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이킹 파우더가 한쪽으로 몰리면 그쪽만 팽창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베이킹 파우더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소금은 잘 보이는 쪽에, 소금은 양이 똑같으니까 설탕이 섞지 않고 여기에 넣겠습니다. 이건 노른자용 설탕에 넣고요. 자, 요거 흰자용 설탕은 흰자용 설탕대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정도 채를 치겠고, 덩어리도 덩어리지만 베이킹 파우더가 한쪽으로 몰리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2번 정도 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른자를 지금 오늘 이제 기계로 믹서기로 돌리기로 했으니까, 자, 노른자는 갖다가 걸고 설탕 넣고 소금 넣은 상태에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가게 해놓고 저기에서 머랭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자, 그 전에 버터 스펀지이기 때문에 버터를 중탕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너무 뜨겁게 하면 훨씬 빨리 녹으니까 약불로 놓고요. 자, 버터는 이것도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중탕 알아서 대라고 하고, 자, 그럼 먼저 노른자를 기계에 걸고, 자, 여기에서 흰자 머랭 올리는 거를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른자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간이 있든 없든 미리 섞어 두시면 안 됩니다. 특히 노른자하고 설탕이 미리 섞이면요 반점이 생기고 입자가 끝까지 안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섞어 두는 건 안 좋습니다. 만약에 미리 섞었다고 한다면 거품기를 좀 저어서 풀어준 다음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집어 넣고요. 자, 설탕을 넣고, 자, 나눠놓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조금만 저어준 상태에서 믹서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믹서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서기를 장착하시고요. 자, 우리가 공리법 할 때 공을 많이 들였다면 변리법의 노른자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설탕만 녹으면 돼요. 노른자는 거품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설탕만 녹으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자가 오늘의 제품의 관건이기 때문에 머랭을 얼만큼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녹을 정도만 해주면 되니까 그냥 바로 고속으로 돌린 상태에서, 자, 이제 시험장에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믹서 볼과 휘퍼의 유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벌어져 있거나 하면
이게 바닥이 잘 안 긁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믹서기들이 많아요. 저희 뭐 너무 이제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죽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핑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혹시라도 많이 유격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너무 세게 해서 쇠가 긁힌다거나 뭐 시커멓게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더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살짝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는 뭐 그다지 유격이 심하지 않고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흰자로 머랭 올리는 쪽으로 가서 흰자를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리법의 가장 중요한 머랭을 만들 텐데요. 자, 기능사 시험에 머랭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닭화주도 있고 마카롱은 이제 빠졌네요. 뭐 변리법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머랭을 기계로 하느냐 손으로 하느냐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뭘로 하든 중간 피크의 머랭을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흰자를 큰 그릇에 해야겠죠. 너무 그릇이 작아서요. 큰 그릇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품기를 갖고 거품 올리는데 설탕을 언제 넣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먼저 자, 그 머랭 올리라고 하면 막 이렇게 바닥을 긁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힘이 굉장히 들어요. 이 힘이 여기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가 흰자에 공기를 넣는 게 목적이지 바닥을 긁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흰자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옆으로 풀어주면 흰자가 분산이 되면서 공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적응 안 됐을 때는 힘들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공기가 빨리 들어갑니다. 돌리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흰자를 분리를 하는데 이게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닥을 이렇게 세게 긁으면 이거 역시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색깔이 하얘지는데 설탕 넣는 시기는 좀 이따 중요한 포인트니까 다시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힘들면 자, 왼손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나중에 많이 하면 왼손도 나름 충분히 오른손 쉴 수 있는 시간만큼은 왼손으로 작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때 그 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눕혀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최대한 거품기가 지나갈 때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거품기가 많이 잠길 수 있도록 이렇게 쳐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왼손으로 좀 쳐주고요. 아직 설탕을 넣을 시기가 안 됐어요. 기계로 할 때는 넣어도 되는데 사람이 손으로 할 때는 힘들기 때문에 아직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언제 뭘 보고 하냐면 이따가 이렇게 뒤집어서 자, 이렇게 반죽이 움직이죠. 이때 넣으시면 안 돼요. 완전히 뒤집어서 이 반죽이 스테인리스 볼에 걸려 있을 때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자, 이제 설탕 넣는 시기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자, 설탕이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이 상태. 자, 요거를 뒤집었을 때 이 흰자가 전혀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 넣으시면 돼요. 믹서기로 할 때는 요거보다 전에 넣으셔야 돼요. 어차피 전기로 돌리는 거니까. 사람이 할 때 힘드니까 처음에 좀 이렇게 돌리는 게 좋고요. 3번 나눠 넣겠습니다. 자, 3분의 1 정도 넣고요. 자, 이제 점점 뻑뻑해지면서 점점 윤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설탕이 들어가면. 자, 이렇게 머랭이 이제 첫 번째 설탕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유지가 되면 두 번째 설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의 부리 모양이 되면 중간 피크라고 한대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시 두 번째 설탕을 넣고 돌리겠습니다. 자, 설탕이 들어가면 얘가 굉장히 점점 뻑뻑해져요. 뻑뻑해지고 그 대신 반죽이 굉장히 머랭이 굉장히 매끈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돌려가면서 자, 이거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렇게 쓸 때 이 끝이 이렇게 딱 서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확 쳐지면 이렇게 확 쳐지면 젖은 피크가 되는 거예요. 손으로 할 때 마른 피크까지 올리는 거 힘들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딱 했을 때 이렇게 딱 서 있는 이 상태.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랭은 손으로 하면 오버가 좀 잘 안 되죠. 자, 마지막 설탕을 넣겠습니다. 자, 이제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이만큼 공기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머랭을 끝낼게요. 자, 이따가 섞다 보면 머랭이 조금 버글버글거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다시 한번 저어준 다음에 섞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품기는 좀 이따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른자 반죽을 가져와서 반죽을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자를 올리려고 팔은 좀 아프지만 노른자는 기계가 올렸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은 제품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믹싱을 끝내고요. 이거는 뭐 안정화 작업이고 뭐고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 거품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설탕 녹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지금 반죽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아이보리 색깔로 돼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접으면 설탕이 있나 없나 느낌이 오거든요. 자, 이렇게 반죽이 되직하게 되면 노른자는 완벽히 잘 됐습니다. 어차피 기계로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됐겠죠. 자, 이걸 가지고 흰자랑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른자 반죽에 머랭 3분의 1 섞고 가루 섞고 버터 섞고 나머지 머랭을 섞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믹서기 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러면 그 바닥을 섞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바닥에 홈이 있어서 여기에 섞는 거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자, 여기에 다시 그 스테인리스 볼을 준비해서 반죽을 좀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그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바닥에가 이런 믹서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바닥에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은 휘퍼가 닿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노란 부분, 설탕이 거기에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믹서볼인 경우에는 이렇게 반드시 한 번 정도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옆에 거라도 살려야 되니까, 반죽은 소중하니까. 네, 저 밑에 있는 설탕 있는 거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가루를 섞으면 좋은데 이게 반죽이 돼요, 지금. 그래서 가루를 섞어도 잘 안 섞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머랭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랭을 올려놓는 시간이 지나면 좀 버글버글해지는 경향인데 아직은 괜찮네요. 아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 머랭을 3분의 1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분의 1은 거의 뭐 희생하는 반죽이라고 봐야 돼요. 반죽이 돼서 안 섞이기 때문에. 자, 먼저 3분의 1의 머랭을 섞는데, 이거는 역시 이렇게 죽어가고 이 스테인리스 볼의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바닥을 잘 섞어야 됩니다. 바닥을.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안 보이는 쪽을. 자,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가루를 넣겠습니다. 2번 정도 채쳤기 때문에 섞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저하지 않고 빨리빨리 섞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믹서볼 주변이 항상 보면 잘 안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계속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충분하게 섞어줍니다. 언제까지?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줘야 돼요. 자, 어차피 3분의 2의 머랭이 우리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최종 부피가 결정되거든요. 자,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자, 가루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버터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를. 자, 버터가 뜨거운데 여기서 섞으면 너무 양이 작아서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큰 그릇에 옮겨서. 자, 이제 버터가 들어가면 이 버터 때문에 반죽이 상당히 예민해져요. 자, 그래서 버터를 좀 초벌로 좀 섞은 다음에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터를 초벌로 좀 섞은 다음에요. 이게 잘 안 섞이기 때문에 이제 버터는 묽고 반죽은 뒤에서 잘 안 섞여요. 그래서 한번 이게 초벌로 좀 섞어준 다음에 자, 다시 아까 섞듯이 섞습니다. 자, 이게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과격하게 섞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버터가 바닥까지 골고루 섞인 것이 확인이 되면 자, 이제 나머지 머랭을 넣겠습니다. 자, 혹시 머랭이 예, 아직 괜찮네요. 머랭이. 자, 머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2의 머랭을 넣고 이제 얘가 최종 부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머랭이 얼만큼 삭지 않고 살아있느냐가 오늘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머랭은 가볍고 반죽은 무겁고 잘 안 섞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실리콘 주걱 좋고요. 바닥을 계속 젓습니다. 자, 반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비중을 빠른 속도로 재겠습니다. 아까 116이었어요. 116이니까 58, 58이 0.5. 저는 이렇게 항상 기억하거든요. 0.5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 반죽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기준을 갖고 갈 수 있어요. 68, 예, 0.5가 좀 넘네요. 66. 자, 여기서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제 팬닝을 해서 반죽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저울로 재는 거고요. 아까 버터 스펀지 공기법 할 때 저울로 쟀으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이 공리법보다는 조금 되직하게 됐는데 글쎄요, 비중이 조금 공리법보다는 무겁게 나와서 조금 부피감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팬닝하다 보면 이렇게 가운데 마지막에 뜬 게 마지막에 팬닝한 게 좀 주저앉는 경향들이 있는데 얘가 쪼글쪼글해지거든요. 좀 이렇게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가운데를 좀 이렇게 저어주고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쪼글쪼글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버터 스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품이 삭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작업을 신속하게 해서 일단 오븐으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으로 이동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끔 반죽을 충분히 벌려서 오븐에 넣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굽기 온도는 공리법하고 마찬가지로 뭐 180, 160 정도에서 구우시면 되고요. 별리법이라고 해서 뭐 구워지는 속도가 다르거나 그러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 앞에 베이킹 파우더가 1% 있기 때문에 반죽이 그냥 공리법보다는 화학 팽창제에 의한 팽창이 조금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구워질 때까지 작업대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 스펀지 별리법을 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눌러서 이게 자, 장갑 벗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요만큼만 느껴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눌러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누르면 탄력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다 익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충격 한번 주고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가 뭐 일정하게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설탕 반점들이 좀 몰려 있긴 하네요. 아까 그 바닥에 있던 이제 그 휘퍼가 바닥은 잘 못 끓거든요. 그 부분에 있는 설탕이 조금 있는 듯 하고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역시 저는 이렇게 뒤집습니다. 위가 울퉁불퉁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의 증발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따가 나중에 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잠깐 놔두면 위가 평평하게 골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윗면이 매끈하게, 나중에 뛸 때 필요하면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들러붙었으면 뭐 붓으로 물을 치든지 그러고 뛰시면 매끈하게 윗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터 스펀지 별리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나중에 칼로 한번 잘라서 식은 다음에 안에 기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 스펀지 별리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이제 여러분 제출하고 평가하는 거 보지 못하죠. 뭐 어디 이렇게 뭐 커튼을 쳐서 가려놓기도 하는데, 저희는 뭐 수업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이를 붙여놨기 때문에 혹시 잘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다 강제로 띄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띄다가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 조금 붙은 것 같거든요. 스프레이로 물을 좀 뿌려서 자,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 종이가 물을 먹을 시간을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도 들러붙지 않고 이렇게 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부피감은 공리법보다 훨씬 높네요. 그죠? 자, 이 정도면 뭐 부피감은 충분히 합격선에 들 것 같고요. 일단 4개가 일정합니다. 4개가 부피감이. 보통 마지막에 팬닝한 부분이 쭈글쭈글해지고 부피감이 적어요. 왜냐면 반죽이 위에 걸 뜯다 보면 아래쪽 거는 아무래도 반죽이 좀 삭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얘가 마지막 겁니다. 넷 중에 가운데가 조금 쪼글쪼글한 게 있는데 요게 마지막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것도 2개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리법은 그 설탕만 녹으면 노른자는 큰 문제가 없고요. 혼자 머랭은 설탕 넣는 시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기계로 할 경우랑 손으로 할 경우를 다 경험을 하시게 되면, 기계는 너무 머랭이 오버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손은 뭐 그럴 경우가 없죠. 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라서 안을 봤을 때 색깔이 밝을수록 좋은 거고요. 공리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중하가 색깔이 다르면 반죽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 둘 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개가 다 아주 색깔도 밝고 굉장히 일정하게. 공리법이 훨씬 더 저는 그동안 잘했었는데 오늘 별리법이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네요. 자, 이 정도 색깔에, 이 정도 기공에, 이 정도 부피라면 뭐 큰 실수만 없다면 뭐 시험에 통과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1%지만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적어도 얘는 뭔가 부족해도 BP가 열을 받으면서 탄소가스가 나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BP가 살려주지만, 그 버터스펀지 공리법 같은 경우에는 화학 팽창제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그 계란의 기포 형성을 얼만큼 했고 얼마나 유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요 버터스펀지 별리법은 뭐 바닥도 떼어보면 뭐 전혀 뭉쳐 있거나 뭐 다른 색깔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를 비교했을 때 일정하고, 높이도 일정하고, 색깔도 일정하고, 자, 이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이 제품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터스펀지 변리법을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머랭 관리하는 거, 머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하고 3분의 1의 머랭을 섞고 가루 섞고 버터 넣고 나머지 머랭을 섞을 때 얼만큼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초보자의 경우에는 거기서 굉장히 막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오래 섞다 보면 더 많이 죽을 수 있거든요. 과감할 땐 과감하게 섞으시고 마지막 3분의 2 머랭이 최대한 죽지 않고 빨리 섞는 거. 말은 쉬운데 막상 해보면 이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머랭을 최대한 살리면서 빨리 섞을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하게 섞을 때는 과감하게 섞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할 때 주걱의 모양, 스탠볼의 모양 반대로 같이 긁어주는 한 손으로만 한다기보다도 같이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저는 높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물론 힘은 좀 들지만 누구든 원리만 알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품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제품입니다. 아무튼 공리법보다는 공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동선에 맞게끔 놓고서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복잡하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